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또 경제적인 면에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도 엄청나고 거센 파고를 몰고 왔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들의 교육과 학교 생활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가져왔고 또 여기에 교회 교육도 우선은 회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줌이나 온라인 예배와 활동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잡았고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재미총회는 작년부 교육뿐만 아니고 교단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차세대 교육 내지는 교회 교육에 대해 정말로 깊은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그런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한인교회 차세대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내 청소년들의 그런 소리 없는 출애굽, 소위 말하면 silent exodus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넘고 또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소리 없는 출애굽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뭐 잘 아시듯이 헬렌 리가 1996년에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 학술지에 올린 글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이후 2세 자녀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아주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로 볼 때 우리 영어부 사역, 소위 말하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유친부나 유년부나 중고등부 교육을 받았다는 우리 자녀가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 소리 없는 탈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우리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아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은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떠돌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그 돌아갈 홈처치가 마더 처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세대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작년 해외 동포 목회와 교육 세미나에서 나삼진 박사가 밝힌 대로 재미고신 교회 교육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한인 사회는 수년 동안 이민자와 조기 유학 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제를 했고 20년 안에 1세 중심의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잘 당하고 있듯이 지금 이 행정부가 유학생들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중국 학생, 일본 학생, 또한 뭐 12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나라들이 이미 그 유학의 문이 막힘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민 한인 교회들 혹은 교단들 중에서 이것을 직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현저한 대책을 강구한 교회나 교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여기에는 우리 교단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보면 지금의 추세는 교회 유년주일학교 혹은 유스그룹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 한인교회도 유년주일학교 혹은 유스그룹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 만큼 한인교회도 차세대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1세대 목회자들에게는 이 교회의 차세대 교육기관이 여러 기관들 중에 그저 한 기관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로는 차세대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나 지원이나 지도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또 마음 쓸 그런 처지도 지금 상황도 아니라는 거에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에다가 영어권 사역자들 중에는 소명과 헌신이 약한 자들이 있고 또 서양 문화를 한국 문화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세 사역자들을 보는 눈은 상당히 분위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역 방식이 미국의 그런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한국적이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EM이나 2세 사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열린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또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겠죠. 성숙하도록 도우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투자가 요청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청년 그룹의 그런 이탈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케빈 하스가 한 교육 보고에서 밝힌 바대로 청년 그룹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문화면을 고집하는 1세대들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과 다민족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민족 친구들을 한인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여기지는 것, 그리고 좋은 EM을 찾기가 쉽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영적인 면에 그런 인트레스트,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 점에 늦지만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1세대 목회자들도 차세대를 위한 그런 100배의 노력을 감당을 해야 하고, 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되어 가는 성도층이 많아진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고령화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은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항시 청년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는 것이 이민 한인 교회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선후배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교회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나오고, 그나마 노년층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는 여태까지 그래도 1세 이민자들이, 노인층들이 기도에 무릎을 가졌고, 그들이 그래도 교회를 살피고 마음을 많이 쓰고왔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노년층이 늘어가게 된다면 교회와 교단은 이를 대비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런 관심, 그리고 목회와 교육 측면의 구체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미총회 교육적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를 전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부 사역이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한인교회 혹은 우리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사역에도 상당한 한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만 해도 한인 이민교회 안에는 영어 사역, 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 미래 차세대 교육의 방법은 하나일지는 몰라도 하나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민 한인교회와 특히 우리 교단이 진정 필요로 하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준비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우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육은 당연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도록 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이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인 이민교회도 영어권 교육자들에게 영어가 더 편한 한인 2세 자녀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언어, 정체성보다는 영적 필요를 우선했기 때문에 영어 사역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 한인교회 미래를 위해서 차세대 자녀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서 혹은 이민 가정을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신앙의 정체성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단 SFC 동부와 서부 지역 간사 그리고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여러 해를 섬기면서 교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차세대 교육에 대하여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쏟고 또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생각을 했지만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다변면으로 교단 차세대 교육에 대한 방향과 미래에 대한 연구를 조금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회교육위원회는 국제적 모임과 국내적 모임을 통하여 꾸준하게 교단 교육의 그런 방안과 대책을 생각했지만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격려와 후원의 부족 때문에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제비총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종회교육위원회와 차세대 교육위원회와 SFC 활동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우리 교단 차세대 교육을 위한 방향과 미래에 대한 연구에 진력을 해왔다는 점. 종회교육위원회는 국제적 모임과 국내적 모임을 통해서 꾸준하게 교단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차세대 교육을 위한 교재 발행이나 앞서 말씀한 대로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교단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애를 썼고 차세대 교육위원회는 나름대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동료와 또 함께 차세대 교육 또 교단 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SFC에서는 참 어렵고 부족하기 없는 그런 재정적, 인적 격려와 그런 결핍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참 근간에 와서는 또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SFC를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주신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SFC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신학교 총장도 배출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을 했고 또 군목이나 선교사 혹은 신학교 교수로 교육계에서 의료계에서 혹은 뭐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을 SFC가 많이 그렇게 배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참 다소 그런 기미가 적어지고 있다는 데서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또 근년에 와서는 우리 교단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여러분들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교단에서 섬기게 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또 보고 희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단 교육원 원장으로 40년 가까이 봉사하다가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총회교육위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나삼진 박사는 교육 계통에서는 아주 전문가가 옳고 실제적인 경험과 연구를 가진 분이고 특별히 금년 초에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부임한 김성수 총장님 역시 교육학 박사로서 아주 전문가로서 우리 재미고신 총회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기쁨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 자체에서도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그런 앞장을 서신 분들이 많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재미총회가 어느 정도는 인적 자원은 이제는 그나마 좀 확보가 됐는데 이제 우리 재미총회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범교단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동력을 잘 불러일으켜서 영적인 지원과 격려와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개교의 부흥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이어갈 차세대를 키우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투자의 가치가 확실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교단의 중요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영성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목회자와
선교사와 지도자와 사역자를 힘써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물심양면의 협력과 투자와 열정이 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력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본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 여기에서 우리가 땀을 쏟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희생을 감당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 교회 교육의 미래와 기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범교단적으로 포스트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 목회와 예배와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박사무엘 박사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줌 시대,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온라인 시대를 대비한 범교단적인 그런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4차 혁명 산업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러닝머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혹은 프린트와 융복, 3D 프린트와 융복합, 그리고 생명공학과 이런 바이오 등 핵심적인 과학기술이 이제 학습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교육이 변화하는 방향과 실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작금의 그런 교육 방식과 패러다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에 오늘 우리 총회교육위원회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는데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 능력,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이런 영성 교육,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소통용 인재 양성, 그리고 코딩 및 디지털 교육 강화, 창작 능력을 보양하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평생 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의 기술적 기반 강화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그런 에듀텍 혹은 산업 활용, MOOC 혹은 활성화, 이런 활성화 등이 교단적으로 연구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차세대 교육 지도자 양육에 교단이 총체적으로 혼신을 다해야 할 때이고, 출중한 지도자 양육이 없이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육 미래가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과 현재 사역 중인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근간에 들어가서 차세대 지도자들의 그런 정기총회 참석이 확연하게 부실해졌다는 점입니다. 정기총회 때에는 담임 목회자들이 본인뿐만 아니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총회에 초청을 해서 참여하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다시 계획하고 연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우리 교단이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차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총회 때는 영어 통역도 하고, 또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고 앞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기독교 교육의 실패는 차세대 신앙교육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위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사조, 사회, 문화현상, 학교, 교회, 가정 등 교육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시루에 휩쓸려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교육 생태계 파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이 내면화되지 않고 외면적으로 주입식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분리, 시루에 편성해서 인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으로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
문화명령 및 대위명령과 같은 유기적 관련성을 상실한 것고 연속성을 상실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국기독교학술원장 김명한 박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목적의 그런 논쟁이나 현실적인 이상이나 경론을 넘어서 이제는 이민교회와 우리 교단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어갈 차세대 그런 영성과 개인 개발을 위해서 이민가정을 위해서 사회생활 적용과 넓은 기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 교육 정책이 학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재미총회가 범교단적인 관심과 기도와 그런 실천의 결실이 요청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 윤덕권 목사님 사회로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